청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매수 매도 가능하다고 해서 샀는데 와, 현금 청산. 이런 일이 정말 있었거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까지 아는 것도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래는 해도 돼요. 거래가 불법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거래를 아예 못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거래가 어떤 건지, 그럼 그렇게 위험하기만 한 건지, 2025년 10월 15일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특히 조합원분들도 정말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 매도 가능하다고 해서 샀는데 와, 현금 청산. 이런 일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 사례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재산 똘똘하게 지키죠. 그리고 새로 매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똑똑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5년 10월 15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현 정부 세 번째, 사실 부동산 대책이죠. 제가 여기 영상을 찍는 시점 이미 이제 요게 나온 다음에 이 영상을 올라갈 때쯤 이미 세금이나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가 끝나셨을 것 같아서 아주 필요한 것만.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네, 재개발은 지나이스죠. 제가 해드려야 되는 파트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표 올려드렸지만 강남 3구,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였다,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이 얘기를 정말 몇 년 동안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서울 전 지역 예상한 대로예요. 제가 멤버십에서나 본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일부만 지정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지난주 멤버십 영상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한 조건을 못 갖춘 곳이 뭐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곳이 있지만 빼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똑똑해요. 현 정부는 풍선 효과가 나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 바로바로 시세가 오르는 거를 문정부 시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답습하면 바보죠. 네, 지금 정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다가 또 최근에 과열 영상이 있었던 과천뿐만이 아니라 12개 지역을 쫙 넣었어요. 예, 정부에서 언제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집값 잘 오르는 지역이라고 예, 색칠을 싹 해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려준 자료에 나온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 지정된 곳 4곳 외에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에 12개 시가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강북 쪽엔 하나도 없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실제 이 지도만 봐도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곳만 봐도 그리고 이 앞단에 사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안정화 대책이 필요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원문 한번 꼭 보세요. 그런데 이 지도 하나가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정말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사실 앞으로도 많이 오를 곳이 여기다라고 정부에서 딱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세금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세금 관련해서예요. 네, 보시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집을 산다. 그럴 경우는 8%, 세 번째 집이면 12%. 예, 굉장하죠. 이게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니라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게다가 양도세. 이제 양도세는 양도 시점이잖아요. 이미 지정이 돼서 이게 10월 16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면 여러분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 한시 배제 중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년 초 되면은 예, 비상이 걸리겠죠. 그 비상이 걸릴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울 25개구 플러스 경기 12개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 동탄이 빠졌어요. 화성시 전체를 넣을 수가 없어서 동탄이 빠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렇게 일부 동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지정될 수 있다고도 이번 보도자료에 명시가 됐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요. 보유 2년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 2년, 거주 2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갭 투자. 그러니까 그냥 미리 사놓기만 해도 비과세 받는 거 그런 건 절대 없다.
요렇습니다. 세금 간단히 알아보고 진짜 진화이즈가 잘하는 재개발 재건축 가볼까요? 사실 지정 효과에 대해서 전체 2페이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비 사업은 딸랑 요거예요. 이 중에서도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요거 딱 3줄 요거 위주로 깊이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부분하고 지금 재당점 제한은 많지 않아서 해당되는 분이 이것도 해드릴까요? 그럼 댓글에 좀 요청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가지고 계신 분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조합원 지위 양도 된다 해서 샀는데 웬걸 안 돼서 현금 청산되는 케이스를 제 눈앞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현금 청산되지 않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알면 현금 청산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다음에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게 어느 정도 위치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린 표를 보시면 조합 설립 단계 보이세요? 지금 전체 단계에서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제가 정한 이름에서도 초기 투자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매수 매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조합원의 자격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새 아파트 안 준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헌 빌라, 헌 아파트, 헌 주택, 뭐 무허가 주택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새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아파트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를 누가 그렇게 프리미엄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합 설립인가부터인데 와, 조합 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10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빠른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 11, 2년 걸린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조합 설립할 때까지 못 판다. 팔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돼서 결국은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지요. 요런 물건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지나서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이후에요. 딱 요 표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한참 뒤에까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아실 수 있겠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택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그런 곳에서 하는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더 늦게까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요렇게 열어둔 게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망했네? 아니에요. 재건축에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설립 단계 이 얘기만 듣고 그럼 사업 시행 인가 단계는 상관이 없나? 아니에요. 조합 설립 단계 이후부터 전체가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고 했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한, 즉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네, 사고 팔고 해도 입주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가지는 재개발 구역 이번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였을지라도 사업 시행 인가를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신청했다. 그러면 자유롭게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지역 제일 먼저 뭐 체크해 봐야 돼요? 사업 시행 인가 언제 신청했나? 신청이에요. 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언제 신청했나?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럼 재건축은 가망이 없나?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모두 다 가망이 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은 투기과열 지구에 있어도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 집 한 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10년이나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오래 보유한 거예요. 대부분 그 집 한 채 딸랑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
집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굉장한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건데 요 경우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 여러분이 그냥 부동산 소장님 얘기만 듣고 덜컥 계약금 보내고 뭐 등기까지 가져왔다. 큰일 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매도자 말만 믿고 진행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조합 사무실에. 저는 물건을 추천을 받으면 꼭 그 구역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요. 여러분 조합 사무실 들어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구경 가시는 뭐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이 구역에 빌라나 주택을 사서 여기에 새 아파트를 꼭 받고 싶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원을 늘 상대해야 되는 조합은 조합원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예요. 그래서 잘해준다는 표현보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조합은 항상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정보도 더 정확해요. 어디에 비해서?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소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또 매도자나 이런 이야기 듣거나 신문 기사 보는 게 전부라면 조합은 그 조합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고 새로 누군가 매수해서 조합원이 된다면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물어볼 때 얘기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물건을 여러분이 중개소에서 브리핑을 받으면 계약금 보내기 전에 조합에 전화라도 해보거나 방문을 해보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5년 보유 10년 거주 물건이라고 해서 언제예요? 예,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다 잊어버리셨죠? 네, 이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사실 대한민국 거의 전역이 지방의 정말 작은 도시 뭐 청주 같은 데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었으니까 천안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그랬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되는 거 확인하느라고 제가 조합에 드렸을 때 아우 이분은 진짜 제대로 하신다. 너무 다행이다. 얼마 전에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 다 하고 잔금까지 하고 나중에 조합에 신고하러 왔는데 그 조합원은 5년 거주 10년 보유가 아니었는데 그런 줄 알고 사가지고 네, 그분 현금 청산 됐습니다. 그러니 그분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소송하고 난리 났죠. 이렇게 소송이라는 힘든 단계를 거치기 전에 조합에만 잠깐 들려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브리핑 받은 물건이 5년 거주 10년 보유 물건 맞습니까? 물어보면 조합에서 확실하게 그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확인해 줄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부터 매수 매도를 못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재건축에도 좀 숨 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수 매도 즉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조합 설립하고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보통은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그때도 조합원 지위 양도 즉 매수 매도해도 입주권 나옵니다. 여기 잠깐 표 올려드리면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까지 하고 2주 다 하고 철거를 하고 나야 착공을 한단 말이죠.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3년 이내에 착공을 한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 기회가 있다. 요런 기회들이 사실 방배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딱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나오고 아는 사람만. 누구? 진화이사고 공부한 여러분들. 방배 얘기하니까 또 아유 너무 비싼데 이젠 여러분 방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 곳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곳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꼭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착공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되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 요건 재개발까지 같이 해당이 돼요. 이 부분도 개포 쪽에 입주 있을 때 하락장까지 맞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 안 되다가 준공이 3년 안에 안 되면서 잠깐 몇 달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열려서 정말 그때 열심히 거래한 요거 사실 아파트 딱 열어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찍혀 있거든요. 그때만 잠깐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다가 악재까지 네, 매수하는 분에게는 호재였죠. 매도하는 분에게는 악재였고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그런 정말 겨울에 입주하면서 하락장까지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 시기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었죠.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투기과열 지역으로 서울 전역이 묶이고 경기도에서도 서울 접근성 굉장히 좋고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 전부 다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마다 시기마다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이제부터 매도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재건축 반짝 열려있는 그 틈새에 매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만 하지 마세요.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곳이라면 여러분 투기가 지고 조정대상 지역 묶였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미리 전세 끼고 사놓는 거 요거만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야무지게 공부하면서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하는 그 마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힘도 제가 넣어드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야무지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도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장 강력한 것. 네, 딱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 12개 지역을 쫙 다 묶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거 제가 아주 꼼꼼하게 유료 강의 완전 풀어드렸어요. 정리해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 거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된다. 입주권 안 나온다.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매수 매도 하실 경우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고 입주권 안 나옵니다. 둘 다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죠.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매수 매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자유롭게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3년 이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 재건축은 자유롭게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입주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공 이후에 3년 이내 준공을 못한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되고 입주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단계든지 매수 매도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의 경우는 어느 단계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매수 매도 자유롭게 하셔도 조합원 지위 양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개사님 이야기만 듣고 계약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꼭 조합 사무실에 전화도 하시고 들러서 몇 번지 이런 경우 많냐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현금 청산 대상자 돼서 정말 그 이유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소송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조합 사무실 한 번만 들리면 바로 해결됩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규제책 때문에 정말 넋이 나갈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고 애쓰시던 분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당장은 내가 월세 살면서 고생하더라도 연말쯤에나 집을 사놓고 이사를 한 2, 3년 뒤에나 뭐 4년 뒤에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정말 몸테크 해가면서 하시려던 분들은 굉장히 허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한 20년 정도 발담고 있다 보니까 규제도 있고 호황인 시장도 오고 그런 시장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오면서 그 사이에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거나 기회를 보는 건 아니더라. 누가 시장에 늘 참여하면서 제대로 공부하는 정말 어떻게 좋은 정보 하나 얻어서 한 번에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집 정말 싸게 사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꾸준히 공부하면서 야무지게 돈 모으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있더라. 그 꾸준한 공부 혼자 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 공부 저랑 하면 어때요? 특히 저희가 멤버십에서 지역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커피값 12,000원 가지고 공부하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우리 멤버십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예, 요 고정 댓글에다 멤버십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이미 나는 조합원이다. 이런 분이 사실 공부 제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는 것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쩌면 규제가 강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 저랑 꾸준히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미라클